출처가 부족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케이스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추징 사례인데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출처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회수도 많고 상담 시에도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부모 자식 간 혹은 부부 간 움직이는 금액들도 과연 증여세를 내야 되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계신 내용 중에 부모 자식 간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부부간은 6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줘도 증여세가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까지 10%의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을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매월 그냥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혹은 자녀에게 용돈으로 줬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과연 누적이 되면서 큰 금액으로 쌓일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놨고 과세관청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상증세법 46조에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5호 내용을 보면 사회통념상 이전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그 밖에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부부간 편의상 이제 한쪽에서 돈 관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라고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통념, 이제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재용이 형의 1,000만 원과 우리한테 1,000만 원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죠. 국세청이 만약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 계좌를 털게 됐어요. 여기에 매월 아버지께 100만 원씩 받은 내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에요. 등록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이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든 노부모든 우리가 이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생활비, 뭐 병원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뭐 이체를 자주 한다고 하셔도 딱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계좌를 털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매월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씩 입금을 해줬어요.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우리가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5천인데 1년에 1억 2천씩 받게 되는 거죠. 10년이면 12억 원입니다. 이제 사회통념이라고 봤을 때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시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이제 그 자녀가 그 돈을 받아서 뭐 다 소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매월 대략 이제 700만 원씩은 차곡차곡 주식 계좌에 넣어두고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모아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데 썼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빼박입니다. 우리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쓰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썼다는 걸 입증해라, 카드 사용 내역이랑 뭐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 다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뭐 댓글을 남겨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그럼 받고 다 소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ATM으로 뽑아서 인출해주고 입금을 우리 계좌에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추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가 부족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0년치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등의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솔직히 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목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을 다 소비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웬만하면 자산을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출처가 부족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케이스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추징 사례인데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출처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 대상 재산 취득 자금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일체의 비용입니다. 취득록세도 포함이고요. 자금 출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 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 대상 재산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해서 소명해야 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를 초과한 금액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해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했을 때 건 바이 건마다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2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뭐 대출을 받고 소득세 신고를 하고 벌어들인 금액으로 소명한 금액들이 9억 9천만 원인데 미소명한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미소명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모두 증여 추정 금액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에서는 2억 1천만 원이 증여 추정 금액으로 잡히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1년 3월 달에 부동산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80% 이상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소명 금액이 이제 8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여로 추정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2년 4월에 3억 원짜리 자산을 또 취득을 했는데 소명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비율을 보니까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못한 나머지 9천만 원은 증여 추정 금액에 가산이 되게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세금 추징이 일어난다.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어마무시하고요. 조사를 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겠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유학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요새 이제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록금 납입 증명서나 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정도 수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통념상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조부모님이 손자녀의 유학비를 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목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제 조부모님 상속 시에 상속세가 과다하게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자라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다시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가 과연 피부양자에 해당할까요?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보면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조부가 이제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 능력을 봐서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이제 소득이 없거나 혹은 뭐 신용불량 상태거나 라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부가 손자녀를 부양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부부간 혹은 부모 자식 간 계좌로 움직이는 금액 중에 뭐 생활비 정도로 소진이 되거나 교육비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터무니없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이벤트를 하면 부동산 취득 시, 그리고 이제 상속,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